안녕하세요. 생로병사 채널을 운영하는 60대인 김성훈입니다. 아직 노후를 맞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언젠가는 늙어지고 몸도 건강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이런 나이에 이르러 보니 세월은 엄청나게 빨리도 지나가 버렸으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은 많아지고 걱정 근심도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70대 이후 노후를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이 염려되시는 자녀분들은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딱딱한 제 목소리보다 부드럽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씀드릴 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후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에 대하여 바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계획한 은퇴 생활입니다. 은퇴는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뀌는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그동안의 삶은 출근과 퇴근이라는 고정된 루틴 속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오늘은 뭐 하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하는 허무감과 무료함이 밀려옵니다. 특히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일에 묻혀 지내다가 할 일도 없고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낼 때 문득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방치하면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동료는 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까지 겪는 것을 봤는데, 저도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또 건강도 예전과 같지 않아서 어딘가 몸이 이상할 때면 치매나 암 등 무서운 병이 생겨나는 것 아닌가 쓸데없는 걱정도 되는데, 아마도 할 일 없이 시간이 많다 보니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 이후에는 작은 목표라도 있는 일상을 계획을 세워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는 생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되면 근무를 시작하는 것처럼 9시에 책상에라도 앉아 글을 쓰거나 유튜브 등으로 공부를 하고, 화요일에는 도서관을 가고, 수요일에는 친구나 모임에 나가려고 하고, 목요일에는 주민센터 등의 교육이나 탁구장을 가고, 금요일에는 근처 산책, 모임에 나가는 등 자기 나름대로의 루틴을 만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주말은 아주 편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내내 마땅히 하는 일 없이 지내다 보면 주말이 되어도 별 감흥이 없지만, 직장 생활 등을 할 때 맞는 주말은 얼마나 반갑고 기다려졌습니까? 그러므로 저녁마다 내일은 무엇을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가오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목적 있게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녀에게의 과도한 금전 지원이나 무분별한 투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와 같은 부모들은 자녀나 손자는 정말 사랑스럽고 늘 아끼며 때로는 걱정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르치고 출가까지 시켰으면 그만 이제 언제까지나 자녀들을 걱정하느냐고 하지만, 이게 부모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자녀에게 지나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일이 오히려 부모님의 노후를 흔들어버리고 결국은 이게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처하거나 이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집을 담보로 한 지원은 부모님의 생활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것은 나중에 자녀에게도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여러 친구들이 다 알면서도 곤궁에 처한 자식들을 외면할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저 자신도 언젠가 그럴지 모른다는 염려도 되는데, 정말이지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가급적이면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를 돕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거나 꼭 도움을 줘야 한다면 도움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본인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원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에 관한 것으로 요즘엔 몇 배 수익이 난다느니 안전하게 돈을 물려준다는 식의 솔깃한 유혹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사정으로 곤궁한 노인들은 이런 제안을 뿌리치기 쉽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실감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런 말에 혹해서 투자하셨다가 결국 전 재산을 잃고 힘든 삶을 보내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 한 번쯤 노후에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로는 사회적 고립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제가 노후 생활을 몇 년째 하다 보니 느껴지는 것으로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간적이고 사회적 관계의 변화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는 은퇴 전에 일을 하며 만났던 동료,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기고 친구들도 점점 거리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은퇴를 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접점이 줄어들면서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 쓸데없는 갖가지 생각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들고 언제 내가 나이가 들어 이렇게 되었지라는 허무함과 아쉬움의 외로움으로까지 이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외로움이나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들이 단지 감정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인데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것 같은 사회적, 인간적 관계의 단절이 치매나 우울증 같은 우리 같은 노년들이 가장 염려하는 끔찍한 질병들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므로 은퇴를 하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 등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집에만 머무르지 말고 가급적이면 누구나 하고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으로는 복지관, 주민센터, 백화점 등에서 열리는 강좌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각종 종교단체의 모임은 동년배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동네나 이웃들과의 산책 모임은 사회적 관계 증진뿐 아니라 운동을 겸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추천합니다. 또한 요즘은 60, 70대 분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동호회들이 정말 다양한데 이런 동호회 활동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아주 효율적이어서 이런 동호회 활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관련 동호회로 게이트볼, 파크골프, 탁구, 등산, 수영 같은 활동이 인기인데 특히 게이트볼은 팀워크가 중요해서 사회적 유대감도 강화되고 파크골프는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하는데 이는 꾸준한 신체 활동으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고 규칙적인 만남으로 생활 리듬도 잡을 수 있어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도 추천할 만한데 서예, 그림, 사진, 노래교실, 하모니카, 우쿨렐레 같은 악기 연주 동호회들이 활발하고 또 창작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작품 전시회나 발표회 같은 목표가 있어서 동기부여도 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뇌 활동도 활발해져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또 여행 및 문화탐방 동호회는 역사탐방, 문화유적 답사, 국내외 여행 같은 동호회도 많아 함께 계획을 세우고 추억 만들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운 지식도 쌓을 수 있어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습 동호회는 독서 토론, 역사 공부, 외국어 학습 모임도 인기가 있는데 평생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특히 이런 동호회들의 가장 큰 장점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규칙적인 활동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데다 새로운 도전과 성취감으로 삶의 활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모임이나 강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인간적 관계를 맺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실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제 넷째로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원래 여기저기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표현이지 방치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60대 이후는 만성질환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병은 이미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이런 질병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때로는 이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고 가끔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우리와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니 이런 병들을 있어도 괜찮다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즉, 이러한 증상을 제때 관리를 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은 혈관 내 압력을 높여 뇌 속의 가느다란 혈관들을 계속 자극하고 손상시키고, 당뇨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을 막히게 하며, 고지혈증은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쌓여 혈류를 좁히고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혈관 내벽이 약해지고 막히면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중풍, 뇌졸중이 올 수 있는데, 자칫하면 말을 못하거나 한쪽 팔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려할 수 있는 것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고혈압으로 인해 심장은 항상 높은 압력 속에서 일하게 되고, 당뇨는 심장혈관을 좁아지게 만들며, 고지혈증은 그 혈관에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쌓이게 합니다. 이렇게 좁아진 심장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심장에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로 이어집니다. 심한 경우 사전 증상 없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생명을 잃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력저하, 실명될 수도 있으며 말초동맥 질환도 염려가 되며, 특히 우리와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치매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간단히 지나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 제가 아는 친구 하나도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 동시에 있어 만성심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경우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들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특히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에 취약한 우리는 식사 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꼭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다음으로 다섯째는 디지털 기기와의 단절입니다. 요즘은 우리 모두 실감하고 있듯이 인터넷 세상으로 웬만한 일은 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해결하는 시대입니다. 은행 업무, 병원 예약, 정부 지원금 신청, 대중교통 정보, 심지어 식당 메뉴 주문, 택시 호출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친구들을 비롯해 많은 나이 든 분들께서 나는 그런 거 몰라서 못해요 라고 하거나, 아무리 설명해줘도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핑계로 아예 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실감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니 무슨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는데도 부담스럽고 잘 이해가 안 되며,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뭘 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던데, 그러면 아예 접근조차 하기 싫을 때가 많아집니다. 더욱이 요즘은 스미싱이나 전화 사기 사건이 빈번해서 웬만한 것은 아예 보지도 말라거나, 아무런 앱을 그냥 깔아서는 안 된다고 하니 더 이런 기기의 접근이 두려워집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스스로 디지털 세계에서 멀어져 인터넷 세상에서 단절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요한 정보에서 소외되고 때로는 오히려 몰라서 사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리 나이가 들어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니 우리도 별 수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다행히 주민센터나 복지관, 평생교육원 등에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교육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다행이고, 또 이런 기회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지만 한번 익히고 나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 위에서 언급한 사회나 인적 교류로 이어져 친구도 사귀고 대화할 기회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직접 교육장을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많습니다. 즉, 유튜브나 블로그, 네이버 카페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집에서도 혼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먼저 유튜브는 무료이면서도
방대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특히 컴퓨터 기초, 활용 등 단계별, 수준별로 전문 강사들이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이 아주 많습니다. 입문자를 위한 기초 강의로 컴퓨터 전원을 켜는 법부터 마우스, 키보드 사용법, 인터넷 검색까지 설명하는 기초 강의가 많은데 특히 이는 반복 시청이 가능하고 원하는 속도로 학습도 할 수 있으며 질문을 댓글로 남기면 답변도 받을 수도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은 블로그 및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커뮤니티 학습도 많고 특히 스마트폰만으로도 학습도 가능합니다. 결국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일은 결코 어렵거나 늦은 나이라고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주민센터나 복지관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취미를 발전시키는 등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용기와 지속적인 학습의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교육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부족하지만 70대인 제가 그런 사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 권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6제로 의미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입니다. 실제로 제가 노후 생활을 하다 보니 은퇴 직후 얼마간은 자유로움이 반갑고 아주 좋았습니다. 오랜 동안 직장과 사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자유롭게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며 이제야 내 시간을 가지는구나 하는 여유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에 어느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하루하루가 두렵기까지 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져 내 인생이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도 피곤하고 무기력은 곧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말도 하지 않게 되고 나를 표현할 기회도 줄어들면서 서서히 마음까지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지? 나는 아직 누구인가? 이러한 것은 단순히 할 일 없는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목표가 없고 소속이 없고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람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 동료, 거래처, 친구, 가족과 다양한 관계망 속에서 살았지만 퇴직 후에는 그 관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자녀는 바쁘고 배우자와는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지기까지 하며 대화가 줄고 귀찮아지기까지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집안 TV와 스마트폰, 그리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노력과 또 어떻게 변화를 가져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까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루 일과를 어느 정도 설정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산책하고 책 한 권 넘기는 것만으로도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하루에 그 누구와라도 교류하며 내 감정을 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배움의 기회를 열기 위하여 컴퓨터 배우기, 스마트폰 앱 활용, 홈뱅킹 등은 오히려 노후의 시간을 재밌게 바꿔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취미 활동도 좋은데 사진 찍기라든지 유튜브 영상 만들기 또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글 한 줄 남기기 같은 활동도 삶의 의미가 됩니다. 특히 제 경우를 말씀드려본다면 저는 부족하지만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것은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만들려면 대본을 작성하고 편집하고 동영상을 올리며 각종 앱을 사용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와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콘텐츠로 이보다 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없을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의 영상과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동안 삶과 경험은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로 이를 전수해준다는 것은 아주 보람되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도 활기찬 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670대가 노후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에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70여 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는 직접 노후를 보내면서 또 주변의 제 또래들과의 대화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활 패턴은 각자의 특성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오늘의 내용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중년의 흔한 성인병, 바로 이런 습관 탓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테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